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 보건 위크 그 두 번째 날 막을 올렸습니다. 배트맨 일부 오늘도 역시 종목 상담으로 꾸려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은 한 번 더 흐름을 타고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계좌 복원은 요원하기만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나눠보시고 또 종목을 그 누구보다 잘 보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상담 진행해 보시면서 더 빠르게 계좌 복원하는 길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이용준 디렉터님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전화는 조금 부끄럽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위해서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잊지 말고 세 가지 꼭 적어주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언제나 열려 있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는 재미 누려보실 수가 있고 또 이 채팅창에 역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또 특히나 유튜브 채팅창에는 글자 수 제한이 없잖아요. 자, 그런 만큼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 모두 전해드렸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종목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인사 나눠봐야겠죠. 종목을 가장 잘 보고 계신 8시의 남자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어제 와일드카드 성우 하이텍을 제대로 마친 남자, 8시 남자 종잘남 이용준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면 더 크게 오르는 종목들로 와일드카드 쏙쏙 챙겨서 가지고 오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지만 내일 장중에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크게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참여 링크가 안내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정말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내일 시장도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시장도 함께 해볼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또 한 번 상승을 해줬습니다. 미국 그리고 영국발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깃드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했던 2150을 지지받았기 때문에 네. 월요일, 화요일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수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지수 바닥을 제가 맞췄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11월 1일 날 FOMC가 있기 전까지는 흐름이 양호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훈풍을 맞으면서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하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반등이 나와주었고요. 게다가 와일드카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남선 알루미늄, 어제는 성우 하이텍 오늘 22%까지 올랐기 때문에 시가 땡 하시고 매수하셨으면 20%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흐름 같이 한번 기대해 보고요. 관련 흐름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매매는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을 봤더니 코스피가 2250에 근접을 했고요. 외인이 12일째 매수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상승, 코스닥은 2%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3%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훈풍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요. 나스닥이 하락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은 이번 주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마지막 지지라인 찍어드렸기 때문에 그 기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 두 종목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톱텍이고 두 번째는 이미지스입니다. 톱텍 같은 경우는 이슈가 크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톱텍이 SK포드 14조 원 미 배터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런 이슈가 있고 금액도 크고요. 대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톱텍이 지금 주가가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텍 내일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지스 또한 흐름이 괜찮은데요. 자동차 반도체 해외 탑5 업체 양산 공급 계약 체결의 강세라고 합니다.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스마트폰, 노트북에 집중된 사업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자동차 쪽으로 확산을 스코프를 넓히면서 앞으로 흐름 지켜봐야 되는데 두 종목 상한가 모두 의미 있는 상한가니까 내일 흐름 지켜보시면서 이번 주 상승 기대하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성우 하이텍 같은 주도주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흐름 좋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2150이라는 지지라인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이용준 디렉터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은 적극적인 매매 해봐도 좋은 시장의 흐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성우 하이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와이드카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짚어드리겠고, 자, 오늘 상한가 안착한 종목 중에서는 톱텍, 이미지스 두 종목 모두 좋은 재료로 안정적으로 상한가 안착을 해준 만큼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시장 이야기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 초반부터 언급을 해주셨던 성우 하이텍을 포함해서 지난 와이드카드 종목들 어떤 성적 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10월 11일 공개해 주셨던 한일사료 먼저 보시죠. 현재까지 수익률 0.4%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 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자, 10월 12일에는 SK 하이닉스 공개를 해주셨는데 와이드카드 공개를 해주시면서 3%에서 4%가량의 수익률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정말 정확하게 3.42%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3일 공개해 주셨던 코오롱도 보시죠. 9.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라젠을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거래 정지가 해제되는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으면서 코오롱 역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정말 말씀해주신 그대로 수익률 9.3% 쌓아 올렸고요. 자, 그리고 10월 14일 공개해 주셨던 남선 알미늄입니다. 5.05% 수익률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성우 하이텍도 보시죠. 바로 10월 17일 어제 공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하루 만에 13.51% 상승폭 쌓아 올려줬습니다. 시초가가 5,55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장중에 6,300원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1거래일 만에 13%가 넘는 수익률을 놀라운 수익률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 말미에 공개될 와이드카드 주목할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 더 늘어난 것 같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성우 하이텍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앵커님이 오늘 출근하실 때 성우 하이텍 봤다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저도 봤다, 너무 잘 갔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네. 우선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와이드카드 종목을 제가 정확히 말해 3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매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률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저렇게 매일 맞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내일 갈 종목을 대충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크게 갈지 적게 갈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시장의 흐름에 따르는 거지만 내일 갈 수 있는 종목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고 와이드카드 종목 또 챙겨가시면 좋은데 성우 하이텍은 생각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기 때문에 기존에 VIP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익절을 잘 했고요. 신규로 오늘 방송 보고 진입하신 분들은 크게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신 분들은 문제인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어제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드리고요. 성우 하이텍 갈 거다. 재료가 2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세계 최초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는 소식 하나 하고요. 현대차 그룹에 배터리팩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7월 달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길게 보면 7월 달에 매수를 했던 VIP 분들은 오늘 크게 익절이 나왔고요. 그리고 방송만 보시고 사신 분들은 시가에 사셨다면 22%까지 먹었는데 문제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만약 상한가를 간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요. 여기서 보면 2차 VI까지 걸렸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은 그 다음은 상한가니까 버티다 보면 이렇게 손실폭을 이익폭을 다 뱉어내는 구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매도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우 하이텍 오늘 윗꼬리가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 하락 나올 확률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가셔가지고요. 추매 라인이라든지 대응 라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욕심은 금물입니다. 오전에 12시까지 급등했던 성우 하이텍 상한가를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는 욕심 금물이고 와일드카드 종목 앞으로 쭉 꾸준히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성우 하이텍은 잘 갔으니까 오늘 와일드카드 종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은 11월 1일 날 FOMC가 있는데 이게 자이언트 스텝 예상됩니다. 자이언트 스텝 0.75 예상되니까 그 전까지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지표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11월 1일 그 전까지는 상승장 예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수에 상관없고요. 큰 지표에 상관없이 수익을 잘 내고 있는 단기 매매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 일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요. 종목 상담하실 분들은 2부, 3부도 종목 상담을 하고 있지만 일부 저한테 종목 상담 받으실 분들 일부에 신청하셔가지고요. 저의 관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제 공개해 주셨던 성우 하이텍이 정말 쭉쭉 날아올라 주면서 어제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은 정말 뭐 하나 얻어갔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쌓아 올린 수익률이라고는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큰 폭으로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될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또 한 번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 장중에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실 수가 있겠고 또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손쉽게 함께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지난 와일드카드 이야기까지 모두 풀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도록 할 텐데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3가지 방법 중 어느 것으로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가장 빠르고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이용준 디렉터님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자, 더해서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역시 손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한 참여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또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그 부분 중점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개인정보가 다른 데 이용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접수된 정보는 다른 곳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고민은요,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자, 3기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320원의 비중은 11%인데요. 자, 3기 오늘 흐름 살펴보면 5.85%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62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렇게 종목이 좀 크게 올라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매수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시장이 많이 빠졌기
가격대 때문에 우리 문자로 보내주신 3기 고민 오랫동안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이 문자로 보내주신 3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다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차트랑 뉴스랑 기업 분석이랑 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신 분은 지금 메모하시면서 따라가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종목 상담을 할 때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 좋은 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좋다 말씀드린 거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차트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3기는 매수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포르쉐 관련주이고요. 친환경차, 전기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럽의 포르쉐가 상장한 이후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로 볼 수 있는데 향후에도 흐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에 흐름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장대 양봉이고요. 최근에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져 있지만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시면 에선테크랑 차트가 똑같더라고요. 에선테크도 저도 보시면 거래대금 터져 있고 거래대금 없이 하락하고 최근에 양봉이 한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3기 에선테크 포르쉐 관련주로 같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언제 오르고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걱정인데 먼저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시청자님 사신 4,300원까지는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1차적으로 간 다음에 21선인 4,000원 부근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료가 살아있지만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다시 뉴스가 나오고 에선테크 3기의 수급이 몰리면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좋은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업 분석에 보서 재무제표를 봤더니 영업이익은 최근 2년 동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요. 3기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3,500%나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1.3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도 괜찮고요. 그리고 다만 영업이익이 올해 흑자전을 하게 된다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전제를 드리면 관리 종목이나 상패에 대한 이슈가 없는 우량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재료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항 라인이 4,000원이기 때문에 4,000원이 되면 여러 시청자님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손절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4,0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 그때가 추매 라인이기 때문에 기준인 4,000원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올라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기 4,320원에 11%의 비중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요. 자, 포르쉐 관련주로서 재료는 역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포르쉐 상장이라는 재료는 단기적으로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로는 상장 이슈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도 되겠지만 3기가 포르쉐 관련주라는 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재료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거고요. 자, 관리 종목이라던가 또는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는 접어두셔도 될 만한 그런 탄탄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가격대 4,000원 보시고요.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전해주셨으니까요.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민 문자로 보내주신 3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김도연님께서 남겨주신 고민인데요. 두산 밥캣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37,2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고민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지금 추매를 해도 될런지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두산 밥캣 오늘 흐름 보면 0.5% 상승이 나와서 29,95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이 두산 밥캣 29,950원 이 자리에서 추매를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29,900원의 현재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우선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37,200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구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산 밥캣은 우량한 회사이고 앞으로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수 하락에 의한 하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29,950원에 추매를 해도 되는지 사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추매 가격은 지금 보시면 오늘 음봉으로 21선에 걸렸기 때문에 약간 모호한 자리고요. 내일 만약에 21선 위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다면 29,950원 위에서는 추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거를 오래 갖고 가실 생각보다는 추매를 해가지고요. 평단가를 33,000원 정도, 34,000원 정도 낮춘 다음에 익절하고 작은 구간에서 익절하고 빨리 정리하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추매 가격은 내일 21선의 양봉이 나왔을 때 종가인 29,950원 위에서 추매를 하시고 그리고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최대한 본전 구간에 빨리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재무제표를 봤더니요. 부산 밖에서는 물론 우량한 회사지만 올해 영업이익 9,200억 정도로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 80%가량 높게 나오는데요. 문제는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뭐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게 꼭 맞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증권사에서 분석을 한 예상치이기 때문에 올해 결판을 내지 않으면 좀 장기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추매가 되면 단기적으로 빠져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다만 뭐 유보율도 8,000%가 되고 PBR도 0.95, 자산가치도 좋고 PER도 10% 다소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나오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김도현님께서 남겨주신 두산 밥켓에 대한 고민도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상담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도현님의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추가 매수 가격대는 내일 만약에 21선 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추매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신데 일단은 지금 평단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33,000원대에서 34,000원대로 평단가를 우선 낮추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으시고요. 본전 구간에서 빨리 털어내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줄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치가 나와 있다. 이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대응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문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시죠. 자, 내일 장중에도 정말 주도주를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목소리로 시청자님 만나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6,310원에 26%요. 네, 76,310원에 25%요? 예. 네, 26%군요. 예, 자, 예. 지금 5만 원대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롯데가 인수를 했는데도 주가는 별 저기 안 되네요. 주가가 본전 구간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가장 고민이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뭐 손절에 대한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둘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손절을 하더니 너무 크고. 여보세요? 네,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시청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풀어드릴 테니까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사실 롯데케미칼 인수한다는 소식은 지지난달부터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나왔었는데 특별히 호재로 인식을 못하고 많이 밀렸어요. 하지만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정말 인수한다, 2조 7천억이라는 가치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제 21선 또는 장대 양봉이 상승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다소 높은 전고점이 76,000원 구간이긴 하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설정할 때 단기로는 66,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6,000원 넘고 그다음엔 73,000원, 그다음이 76,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지금 여력이 있으시다면 내일 흐름 보시고요. 시청자 듣고 계시죠?
예. 적으시면 가장 중요한 가격은 57,000원을 적어 놓으시고요. 57,000원 지지받고 내일 지수도 양호하고 양봉이 나온다면 여기서 추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롯데가 인수해서 이게 인수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일진 머티리얼 자체가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1,100억, 내년은 1,600억, 내후년은 2,100억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50%가량 높아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 추매해서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중기로 보실 거면 추매하셔가지고요. 뭐 6개월 또는 1년 정도 묵혀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시청자님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장기를 보고 들어갔는데 네. 너무 오래 걸렸고 네. 그래서 좀 대응을 미타기를 좀 얼마나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장기로 얼마 정도, 몇 개월 정도 보고 들어가시나요? 보통 성향상? 한 6개월 정도요. 6개월. 지금 사신 지가 3개월 정도 되신 거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이 남아있으니까 6개월 안에는 충분히 수익 구간 들어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 구간 들어온 이후에 판단은 더 홀딩일지 여기서 익절일지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 재무제표상 컨센서스상은 올해, 내년, 내후년 다 좋거든요. 게다가 재료도 있으니까 거기 6개월 이후 3개월 안에 수익이 나면 그때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좀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홀딩해서 1년을 채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중장기 투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심리 상태라든지 본인 그 가치관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가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기운이 좀 없으셔서 걱정이 됐는데요. 일단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고민하지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조금은 마음을 놓고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표가도 세 가지 남겨주셨는데 66,000원, 73,000원, 76,000원대 이렇게 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가장 중요한 가격대 내일 시장에서 57,000원 지지를 받아주고 양봉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자, 일단 회사 자체가 좋고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늘어날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만큼 일진 머티리얼즈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만나본 고민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로 들어온 고민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에어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19,000원에 비중이 30%로 꽤나 큽니다. 자, 진에어 오늘 종가 보면 1.05% 상승이 나와서 14,4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해서 캐스팅이 진행이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또 굉장히 낯익어하는 그런 시청자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진에어 19,000원에 매수가도 또 걱정이긴 합니다만 비중이 좀 크다는 점이 제일 걸리네요. 자, 진에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이용준 디렉터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 사실은 이제 호재가 앞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앞으로 흐름도 좀 기대는 되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을 빼고 나머지 저가항공사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로나 때 힘들어가지고요. 그 누적된 손실폭이 이제 재무제표에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이렇게 먼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우선 재무제표를 제가 확인을 했더니 진에어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고요. 내년부터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90억 흑자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이면 지금 10월이니까 한 달, 두 달 정도 남아있으니까 아마 재무제표에 대한 차트에 대한 반영 6개월 정도 빠르니까 내년 상반기부터는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유보율도 249% 있고 진에어를 그래도 저가항공사 중에 좋게 보는 거는 대한항공이 진에어의 지분의 54%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대주주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차트적으로 우선 봤을 때는 당분간은 오를 수 있는 것보다는 횡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저점인 메모하시면 13,000원 부근이 안 깨지길 바라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깨지게 된다면 하방으로 꽤 크게 열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적으시면 13,000원이 안 깨지면 홀딩,
하시고요. 홀딩 기간도 좀 길게 말씀드립니다. 시청에 사신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홀딩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데 1차적으로 오르더라도 저항 라인은 16,000원이 1차 저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물려버리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손절 대응하는 것보다는 회사 자체는 크게 이상이 없고 지금 이제 여행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버티는 전략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13,000원이 깨지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네요. 저희가 캐스팅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매수가가 좀 높으십니다. 비중도 꽤 크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르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 손절 대응을 하기보다는 회사에 문제가 없고요. 또 계속해서 여행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지내어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 기억하셔야 할 가격대 13,000원 깨지는지 그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지네어에 대한 고민도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이용준 디렉터님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입니다. 가장 빠른 전화 상담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실까요? 현대이하요. 네, 현대위아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103,000원에 15%. 네,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으신 편이네요. 언제쯤 매수를 네. 하셨을까요? 좀 오래됐어요. 그렇죠.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 최저가인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것을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내려야 할지 이제 네. 그 고민이에요. 지금 63,3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오늘의 종가가 저가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고 만약에 저가라고 본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그 부분이 고민이신 네. 거죠? 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비중은 15%이시고요. 네. 지금 혹시 추매할 수 있는 내수금은 좀 있으신 건가요? 예, 이제 네, 네.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예,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네,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예. 보니까 우선 시청자님 매수가가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높은 가격은 맞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렇게 높은 가격과 현재 가격과의 가격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추매를 하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타이밍상으로는. 그리고 현대위아 어제도 사실 상담을 해드렸는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지수 하락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어제 오늘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변곡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우선 메모하실 가격은 5만 원을 먼저 적으시고요. 네. 5만 원이 깨지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이 깨지면 그냥 버텨보시는 전략 취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추매 가격은 6만 5천 원이 돌파가 되면 양봉으로 돌파가 되면 그때 추매를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10만 원이니까 6만 5천 추매하면 6만 5천 원이요? 네, 6만 5천 원 하면 약 평단가가 8만 원 또는 7만 8천 원 정도 될 거예요. 똑같이 하시면. 예. 그러면 얼추 전고점이 7만 8천 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본전 교과까지 빨리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6만 5천 원 선에서 추매. 추매를 하라고요. 네. 그리고 추매 가격만 듣지 마시고 손절가 비중 축소나 버티는 가격은 5만 원이 깨지면 버텨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 근거는 제가 뭐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2배니까 주가는 연말 내년 1, 2, 3월까지 크게 붐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매하셔가지고 3월 달에 연간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 정도 번전이나 수익 구간에서 청산하시면 아주 좋은 트레이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궁금한 게요. 네. 예, 또 다른 방송에서, 또, 한 3주, 한 달 전에, 네. 예, 상담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5만 원, 하여튼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네.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언제 해야 할지를 그게 진짜 힘들어요, 사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만 5천 원 그 선에서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6만 원 예를 들어서 6만 원 선에서도 할 수 있는가 해서 6만 원 선, 5만 원 선.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마다 보는 게 다르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물어봐서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데 6만 5천 원 21선 돌파 라인이거든요. 아, 그리고 21선이요? 20 돌파에다가 분기 영업이익이 2배가 올라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은 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예. 가격을 애매하게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6만 5천 원 이렇게 찍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걸 예, 예. 메모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위아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요. 물론 매수가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5만 원이 깨지면 버티거나 비중 축소 고려해보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6만 5천 원에서 양봉이 나와준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7만 원대 맞춰보시고 전 고점인 7만 8천 원대에서 한번 청산을 해보시는 관점이라는 두 번째 시나리오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제시해주신 가격 라인에 맞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위아에 대한 고민까지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예, KMW고요. 네. 35,500원에 4%입니다. 네, KMW 매수를 하셨고 35,500원의 4%의 비중이요. 예. 자, KMW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지 궁금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종목이 한 열 몇 개가 있었는데 한 가지씩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아, 이 KMW가 보니까 그렇게 나머지 중에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서 매수 자금은 좀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언제 추매를 해서 좀 빠져나오고 싶어요. 이득보다는. 네. 예. 지금 좋은 그래서-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화를 네. 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어느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빠르게 수익을 보면서 청산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고민되시는 거죠? 뭐 수익은 안 보더라도 손해는 안 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방송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자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시청자님 뭐 성격도 시원시원하신 것 같고 지금 정보 포트를 다시 사시는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저 솔직하게 팩트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종목 중에 KMW가 사실은 속을 좀 썩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5G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고 KMW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최저점인 22,200원을 찍어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들을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셔가지고 비중이 아주 네. 크지 않으시면 비중 축소 또는 좋은 자리에서 추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텐데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는 관점은 전저점이 22,200원이거든요. 이게 만약 깨지면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봤더니 올해 KMW가 적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279억의 네.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악재인데 문제는 작년에 그리고 올해부터 또 적자폭이 좀 커져요. 390억
내년은 400억 이렇게 커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상 차트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5G가 지금 흐름들이 그렇게 썩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도 크게 시장에 부각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린 가격은 22,200원이 깨지면 비중 축소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수가 좋아서 지수 영향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1차 저항은 21선 저항인 27,000원에서 한번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27,000원을 보면 보통 거기 맞고 윗골은 밀리기 때문에 제 생각은 27,000원 정도에서 비중이 크지 않으시면 약간의 손절 대응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본인 성향에 무조건 내가 수익 봐야 된다 그러면 27,000원인 21선의 종가까지 확인을 하고요. 예. 22선 돌파가 나면 추매를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익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이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 27,000원이 되면 비중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이렇게 잘 봐주셔갖고 네. 공부도 많이 되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메모하셔가지고요. 저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항상 기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MW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신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요. 전 저점인 22,2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비중 축소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올해부터 적자폭이 커진다는 점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차트를 볼 때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어요. 지수 영향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1차 저항 라인 27,000원대 보고 계신데 이 가격대에서 약간의 손절 대응도 한번 각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신다면 오늘 공개될 와이드카드 보셔도 되겠고 또 이용준 디렉터님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KMW 상담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롯데 관광개발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17,750원입니다. 비중이 20%로 역시 작지 않은 비중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롯데 관광개발 오늘 흐름 살펴보면 2.5%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5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또 손실폭도 꽤나 크시고 또 걱정도 그만큼 많이 되고 계시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사실 롯데 관광개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다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롯데 관광개발 17,750원에 매수를 하신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롯데 관광개발 사실은 지난주에 일부에서 다뤘던 종목이고요. 그때도 네. 제가 상승보단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관광 사업이 예전만큼 우리 흑자폭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일본에 대한 그 관광객 수요가 풀리긴 했지만 아직은 반응하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에 답변이 나와 있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게다가 시청자님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빠지고 또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좀 드리면 우선 손절하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가장 그 기준이 되던 가격은 우선 전저점인 9,510원을 지지라인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510원을 지지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이게 깨지면 당분간은 상승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9,500 저희가 동그라미 친구가 지난주에 배트맨에서 상담했을 때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오르게 된다면 저는 1차로는 저항은 11,000원 정도 저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사신 가격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기업 분석을 봐도 올해는 힘들다. 우선 마이너스 700억 정도 적자폭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좀 버텨보신다면 내년부터는 희망이 보일 수 있다. 800억 흑자 전환한다고 예상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근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만약 9,510원이 깨지면 비중 축소도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오래 버티셨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한번 계좌를 자주 보지 마시고 한번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은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 이제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기대하기 힘든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롯데 관광 개발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역시 많이 높은 상황인데요. 9,510원, 이 자리가 전저점입니다. 이 전저점 9,510원을 지지라인으로 잡아보시고요.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상승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다행스럽게도 올라준다라고 하면 저항대가 11,0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7,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내년부터 물론 서서히 흐름이 좋아질 수도 있는 롯데 관광 개발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가시면서 버텨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도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 관광 개발에 대한 고민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신산업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22,3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비중이 상당히 또 큰 명신산업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자, 명신산업 오늘 3.41%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6,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매수가가 좀 높으신 시청자님이 많은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최근의 장세이기도 했죠. 자, 이용준 디렉터님, 명신산업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앵커님 말씀처럼 최근에 장세가 너무 안 좋아서 대부분 마이너스 30%, 40% 기본적으로 빠져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계좌를 열어보면 마이너스 30, 40% 나와 있는데 명신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좋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테슬라 관련주이고 제가 방금 재무제표를 봤더니 영업이익도 꾸준히 좋아지는 종목이고요. 유보율도 좋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제가 가격을 불러드릴 텐데 우선 저는 전저점인 15,300원은 깨지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깨지면 50일 신저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악재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오늘 아랫꼬리 양봉이 조그마하지만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악재가 없이 지수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저는 18,000원 구간 이런 중간 구간에서는 뭐 18,000원에서 17,000원 구간에서는 확신이 좀 있으시고요. 테슬라라든지 전기차, 명신산업에 대한 공부가 좀 되신 분이라면 조금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시고 중장기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신산업 우선 지금 흐름은 약하지만 추매 가능한 구간은 17,000원에서 19,000원. 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땐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주인 명신산업 좋아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다. 악재 따로 없이 지수에 의한 하락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일단은 15,300원 깨지는지 1차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지금은 흐름이 약하지만 추가 매수 가격대 18,000원에서 19,000원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좋은 기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어떻겠나라는 이야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하게 전화로, 문자로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상담, 고민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 2부와 3부에서도 계속 희망 보건이크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이겠죠.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준비를 해주셨을지 이용준 디렉터님 공개해 주시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바이오주점 앱클론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오주 굉장히 잘 안 하는 이유가 재료가 모호하고 애매한 경우는 아예 안 보는데 앱클론 일상부터 재료가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앱클론 내일 바로 갈 수 있다. 와일드카드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고 한 1주, 2주 후에 갈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성우 하이텍처럼 내일 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앱클론 내일 바로 갈 수 있다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업 자체는 보유 기술을 통해서 블록버스터급 항체 의약품과 병행 치료를 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쉽게 말하면 제약 바이오주인데 지금 10월 18일 날 오늘 또 좋은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앱클론이 CAR-T라고 합니다. CAR-T 치료제 임상 결과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상에서 완전 간해가 나왔다는 거는 저도 좀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 완치가 됐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일상에서 이미 나와버렸다는 거는 일상의 결과를 가지고 2상과 3상까지 되면서 바로 시판될 수 있는 기간을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앱클론 좋아 보이는데요. 차트에도 답이 있습니다. 우선 14일 날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고요. 어제 하루 밀리고 오늘도 장대 양봉 22선 돌파했습니다. 상단에 구름대가 있긴 하지만 저는 바로 앱클론 상승 내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로 나온다면 2만 원도 돌파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없지만 지금 완전 간해, 그것도 일상에서 완전 간해라는 중요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굳이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잡아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완전 간해라는 재료가 나왔고 22선 돌파를 했고 거래량도 실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재료, 내일 추가 상승에 대한 재료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공략 지점 공개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힘든 장 들어오시고요. 최근 이번 주는 좋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저랑 같이 관련 종목들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는 바로 앱클론이었습니다. 지금 일상에서부터 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도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앱클론 와이드카드로 공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앱클론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또 장중에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샵 0082번 문자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손쉽게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희망보건위크 두 번째 날 1부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